자, 조화와 통일입니다. 먼저 조화와 통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일은 일관된 또는 공통된 요소에 의해서 전체가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고요. 조화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가 상호 관계를 맺어 어울리는 것입니다. 두 개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다른 요소와 공통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사조화, 말 그대로 유사한 것, 비슷한 것끼리 모였을 때 변화감이 있으면서도 통일감을 이루는 느낌. 그리고 대비조화는 성질이 서로 다른 대조적인 요소끼리 짝지었을 경우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특성은 화려하고 강렬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공통되는 요소에 의해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연속 또는 같은 색깔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 그리고 일정한 모듈, 비슷한 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통일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감과 패턴 두 가지를 구분을 해볼 건데요. 먼저 질감은 어떤 똑같은 천이 있더라도 하나는 벨벳이고요. 하나는 사포예요. 두 가지가 다른 질감. 직접 만져보지 않고도 봤을 때 좀 거칠거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이것이라면 딱 봤을 때 좀 보들보들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벨벳은 눈으로 봤을 때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감, 만지지 않고도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턴이라는 것은 똑같은 두 개의 천에 하나는 꽃무늬, 하나는 점무늬, 이렇게 해서 다른 무늬, 연속된 무늬, 요것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굉장히 짜잘한 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것이 하나의 면으로 느껴진다거나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자인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내 디자인에 들어가는 요소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딛고 생활하는 바닥 되겠습니다. 우리가 1층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보통은 이 부분이 1층의 바닥이 되고요. 이 위쪽은 2층에 사는 사람의 바닥이 되겠죠. 생활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공간을 수평으로 분할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동일층에서 바닥의 높이 차이를 둘 경우 이렇게 높이 차이를 두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념해야 되고요. 심리적인 구분감, 이곳이 벽이 없어도 단 차이로 인해 마치 다른 공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없이도 마치 다른 공간처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연속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다가 툭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좀 더 좁아 보이게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천장입니다. 천장은 지붕 밑이나 상층의 바닥 구조를 가리기 위해 시공되는 요소입니다. 자, 수평적 요소가 될 것이고요. 벽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접촉 빈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의 형태와 높이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체라는 것은 우리 콘크리트로 치면은 이렇게 보가 튀어나와 있는데 요것을 가려주는 역할. 사람이 봤을 때는 천장만 보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 안에 지나가는 여러 가지 배관 그리고 전기선들 그런 것들을 감추어서 의장적 역할을 합니다. 의장적 역할은 좀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천장 마감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소리를 흡수해주는 역할, 흡음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적 흐름이 가장 마지막에 최종으로 멈추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 집을 봤을 때 좀 층고가 높으면 좀 웅장한 느낌이 들고 낮으면 안정적인 느낌, 이런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중요한 하중이 걸리지는 않아요. 이거 천장은 천장만 잘 버티고 있으면 되지 이 천장을 누르는 다른 요소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에 영향을 덜 미치죠. 우리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차이를 두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천장은 마음대로 단차이 이렇게 두시고 여기 조명을 숨기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조형적으로 가장 자유롭다.
자, 그 다음 벽체 다 아실 거고요. 방수, 단열, 차음, 내화 성능이 필요합니다. 칸막이벽 또는 비내력벽이라고 부릅니다. 내력벽은 힘을 받는 벽, 칸막이벽은 힘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내력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왔네요. 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벽은 수직적 요소죠. 세워져 있기 때문에 수직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둥과 보 두 가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둥은 콘크리트 구조에서 수직적으로 받치고 있는 부분이 기둥 되겠고요. 여기 바닥판을 이루는 것이 슬랩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들어가는데, 이 슬랩을 보와 보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큰 보, 가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다와 가다 사이에 들어가는 빔, 요것은 작은 보입니다. 보통은 짝수로 배치가 돼야 돼요. 이게 홀수로 되면은 보에 이렇게 하중을 받았을 때 분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배치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구부와 통로에 대한 설명 나옵니다. 개구부는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곳, 보통은 창문 또는 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은 일반적으로 통풍, 환기, 배연, 채광, 요즘은 채광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망도 아주 중요하죠. 나머지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창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동 여부, 어떻게 열리는가에 따라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고정창과 열 수 없는 창이죠. 그리고 이동창, 열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창은 열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모양 충분히 가능해요. 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대신에 빛과 열, 환기 조절은 어렵습니다. 환기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고정창에 네 가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픽처 윈도우 여기 나오죠. 문자 그대로 사진처럼 이렇게 윈도우가 있는 거예요. 붙박이 창 또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조망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효과를 내는 픽처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커튼월이라는 것은 벽체 전체를 창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커튼월이라는 것은 비내력벽에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 보통은 기둥, 이 콘크리트 기둥이 대부분의 구조를 부담하고요. 거기에 이렇게 유리를 붙여서 요즘 빌딩들을 많이 짓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유리로 마감된 이 바깥쪽 마감을 커튼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 윈도우, 건물에서 벽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면서 생긴 창이에요. 예를 들자면 평면적으로 봤을 때 보통 창이 이렇게 그냥 마감이 돼야 되는데, 베이 윈도우는 벽체가 있으면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곳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은 천장 가까이에 있는 좁고 긴 창, 말 그대로 높이 있는 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창은 열 수 있는 창이죠. 창이 이동되어 개폐되므로, 이동된다는 것은 레일을 따라서 열린다는 소리일 거고요. 그 열리는 공간을 통해서 환기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창의 위치와 개폐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창이 두 개로 돼 있어서 위로 밀어서 여는 것이 오르내리창. 그리고 미닫이 창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나 주택의 문이에요.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서 문과 문이 겹치면서 열리는 것이 미닫이 창. 그리고 여닫이 창은 정면으로 봤을 때 문짝이 하나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경첩이 달려서 활짝 열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닫이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에 따른 구분. 측창 옆에서 있는 창, 천창 위에 있는 창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집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창은 옆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측창.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천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측창은 일반적 채광 방식, 측면의 수직창입니다.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적고요. 열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직접 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 깊숙이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고 통풍에는 유리하다. 그리고 편측창, 이쪽에 한쪽만 있으면 편측창, 양쪽에 이렇게 맞바람이 치면 양측창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창은 이렇게 천장에 있다 보니까 측창보다는 광량, 빛의 양이 많아요. 천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깊이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도 분표도 균일하고요. 밀집된 건물 속 옆에 바로 집이 또 붙어 있으면 이 창으로 또 빛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이럴 경우에도 천창으로는 빛이 마음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공 관리는 좀 어려워요. 천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빗물도 새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커튼 종류 4가지 나오네요. 먼저 글래스 커튼은 유리처럼 좀 반투명한 커튼. 자, 그리고 쉐시 커튼은 창문에 이렇게 절반만 가려주는 커튼을 쉐시 커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로우 커튼은 반투명하거나 불투명한 직물로 창문 위에 설치하는 것. 그리고 드레이퍼리는 창문에 느슨하게 걸려있는 무거운 커튼. 이렇게 창이 있으면 이렇게 좀 느슨하게 걸려서 줄을 잡아당기면 쪼르륵 올라가는 커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의 종류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수평형 블라인드는 다른 말로 베니션 블라인드, 수직형 블라인드는 버티칼 블라인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많이 쓰는 이런 수평형 블라인드 잡아당기면 쪼르륵 올라가는 이런 블라인드. 이것이 수평형 블라인드입니다. 수평선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시고 날개 사이사이에 먼지가 쉽게 쌓입니다. 그리고 날개의 각도 조절할 수 있어요. 오르내림으로 이것을 위로 올리면 일광, 빛 들어오게 할 수 있고요. 조망, 바깥쪽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만 내려서 시각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형 블라인드는 세워져 있는 블라인드죠. 좌우로 개폐 가능하고 이것을 한쪽으로 쭉 밀어버리면 출입도 가능한 블라인드입니다. 그리고 롤 블라인드는 이렇게 롤 스크린처럼 내려와서 잡아당기면 또르르 감기면서 올라가는 것이 롤 블라인드. 그리고 로만 쉐이드는 이렇게 생겨서 요 사이사이에 잡아당기는 와이어가 있고요. 한쪽을 잡아당기면 이쪽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로만 쉐이드. 그리고 루버라는 것은 우리 보통 목재를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을 해서 쓰는 것을 루버라고 합니다. 일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는 좀 막아주는 요 사이사이로만 빛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